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7일 화요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자, 책 제목은 소중한 책, 귀중한 책이에요, 여러분. 간다 마사노리라는 일본의 경영 컨설턴팅 하시는 분인데요. 되게 유명하세요. 책이 엄청나게 다 절판입니다. 이 절판인 책도 한 권 고르면은 한 권이 나오잖아요.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20만 원이 거의 다 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돈과 영어의 비상식적인 관계,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1장, 2장, 3장, 그리고 요 두 번째 책에서는 4장, 5장, 6장의 얘기가 나와요. 돈과 영어의 비상식적인 관계. 1장에서는 돈이 되는 영어를 배우는 법, 2장, 공부하지 않아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비밀, 3장, 새로운 현실을 낳는 first step이 나왔습니다. 제2권에서는 그 이어서 4장이 나오는데요. 4장, 3시간 원서 공략법, 5장, 국제적인 비즈니스에서 활약하는 워프, 입구, 6장은 미래로의 귀환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기회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서를 읽으면 일본에서, 이 책이 일본 저자잖아요. 일본에서 발행되는 책의 몇 배나 되는 책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읽어야 합니다. 영국의 국제문화교류기관 브리티시 카운슬에 의하면 현재 영어 인구는 7억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일본의 연간 서적 발행 권수는 5만 6천 권, 그에 비해 미국, 캐나다, 영국의 권수는 19만 권이에요. 영어 원서를 읽으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지적 재산에 접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서적의 국제화는 당신의 지적 세계를 한층 넓혀준다 해요. 예를 들어 농담에 관해 연구하려고 자료를 조사했을 때도 재미있게 하는 법, 농담쟁이의 수첩 등 보다 많은, 몇 배나 많은 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 세계의 지식인과 탑 클래스의 정보가 당신의 책장에 꽂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원서를 읽어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서를 읽기도 전에 불가능하다고 체념해 버리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영어 실력을 과소평가해서 그런다 합니다. 실은 중학교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원서를 읽을 수 있다 해요. 자, 이 사람 말이 진짠지 아닌지 보면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수영장에 갔을 때도 수영 같은 거 하나도 재미없어. 물에 들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막 둘러보면은 갑자기 보면 저 아이는 물장나면서 막 희당락거리고 즐거운 듯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까 말까 고민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득 들어갔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비즈니스 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질 테니까 부담 없이 일단 책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중에도 영어를 읽을 때 고생하는 사람이 많대요.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난독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글자를 봐도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거는 집중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해요. 문자와 음소가 일치하지 않는 뇌의 장애 때문이며 병으로 인식해 왔는데 이 난독증 환자 중에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죠. 유명한 인물로는 톰 크루즈. 시대가 시제이니만큼 정확한 진단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에디슨과 아인슈타인도 난독증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요새는 난독증이란 병이 아니라 오히려 재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국어라고 해서 반드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때문에 영어 비즈니스 서적은 독자가 효율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자, 이 책 돈과 영어의 비상식적인 관계 1에서는 포토 리딩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포토 리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서, 이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책 내용에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적인 키워드를 발견을 해서 이게 집중력을 가지고 영어를 그 책의 대다수,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해요. 사진 찍듯이 찰칵찰칵 우뇌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좌뇌는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좌뇌와 우뇌를 적절하게 쓰는 방식이라 해요. 그래서 실황 중계를 합니다. 포토 리딩의 실황 중계. 스텝 1, 책 표지와 뒷표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텝 2, 프리뷰, 차례를 펼치고 페이지를 넘겼다가 다시 처음으로 팔락팔락 팔락팔락. 자, 스텝 3, 포토 리딩, 책을 거꾸로 들고 엄청난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텝 4, 활성화, 2시간 20분 동안, 거기에 점심시간까지 1시간 포함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고속 리딩, 3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포토 리딩 방법은 리포트, 논문, 소설, 교과서, 매뉴얼 등 모든 문서에 응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영어 비즈니스 서적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준비 단계,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다. 나는 먼저 표지와 뒷표지를 살펴보았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 이 책을 읽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었다. 2장에서 설명했듯 명확한 목적 의식을 지닌 순간 우리의 우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1초에 1000비트, 1000비트, 1000만비트 속도로 검색하기 시작한다. 목적이 없으면 뇌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 채 계속 잠들어 있다. 그 때문에 스텝 1에서는 책을 읽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다. 그럼 질문을 하겠다. 책을 읽을 때 대체 어떤 목적을 지녀야 할까? 당신의 독서의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단, garbage in, garbage out의 원칙을 떠올려보자. 구체적인 아웃풋은 구체적인 인풋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뇌의 검색 엔진에 구체적인 목적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분은 되게 친절하세요. 독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목적 설정법도 알려주겠대요. 책의 개요를 이해한다. 책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읽는다. 매우 일반적인 목적이다. 가속 학습의 원리 원칙 중에 뭔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습득하려면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상상하라는 원칙이 있다. 남에게 설명하는 상상을 하며 책을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기도 쉽다. 저 지금 목소리 완전 명확하죠? 감사합니다. 책에서 얻는 지식을 일에 활용한다. 일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읽는다. 이해하기 쉽고 좋은 목적이다. 그리고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 의외로 많은데요. 이럴 경우 목적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하다. 내가 지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윤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패턴 원서책인데요. 이 책 읽기 전에 설정한 목적은 1.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내가 책의 표지와 뒷표지를 보며 생각에 잠겼던 것은 어떤 목적을 설정할지 선택할지 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표지와 뒷표지의 영문을 읽었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no. 문장은 읽지 않았다. 아는 단어만 찾았을 뿐이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 되게 긴장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시험지를 받는 순간 문제를 풀지 말고요. 한 2번 정도 여유를 가지고 2번 정도 앞에 뒤를 훑어본대요.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긴장이 점점점 조금씩 풀어져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 합니다. 활용해주세요. 자, 2. 프리뷰 단계. 책의 구성을 확인했다. 나는 책의 표지와 뒷표지에 이어 차례를 살펴보았다. 1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것이 프리뷰.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해두면 그 후 대량의 정보를 흡수할 때 내용의 흐름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연을 들으러 갔다고 해보자. 강사는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면 강연의 흐름을 잃지 않고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포토 리딩의 단계가 있어요. 책을 펼쳐서 마주보는 2장을 한 장의 사진처럼 뇌에 촬영하는 것. 모두 5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뇌와 좌뇌를 모두 활용하는 독서법. 그 3번째 스텝인 포토 리딩은 우뇌를 이용해 정보를 흡수하는 방법이죠. 자, 좌뇌와 우뇌의 역할을 떠올려보자. 좌뇌는 숫자와 언어를 처리하는 분석적인 뇌. 그에 비해 우뇌는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한다.
빠른 스피드로 이동하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 이 역할에 따라 생각해보면 좌뇌는 정보를 분석하고 편집할 때, 우뇌는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고 축적될 때 도움이 된다. 좌뇌는 컴퓨터 화면, 우뇌는 하드디스크. 이 메커니즘을 전제로 삼을 경우 독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뇌로 정보를 흡수, 축적하고 좌뇌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뇌 활성화 스위치가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견과, 한자를 들자면 견과, 관이 있다. 견은 눈에 초점을 맞춰 물끄러미 볼 때, 관은 전체 시야로, 넓은 시야로 전체를 볼 때 쓰인다. 테니스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방의 동작을 살피고 예측할 때는 관, 상대방의 공을 칠 때는 견, 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견, 전체를 파악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관. 예를 들면 견학과 관찰이 있다. 이 두 가지 눈의 사용법을 독서에 활용해보자. 빠른 속도로 정보를 흡수할 때는 관, 그리고 분석, 편집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때는 견이다. 4단계는 활성화 단계예요. 포토리딩으로 뇌에 다운로드한 정보를 현재 의식으로 끌어내. 활성화 작업에 들어가겠다. 자, 키워드를 노트에 적는다. 포토리딩이 끝나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씩 마구잡이로 넘기기 시작했다. 키워드를 적는 것일까? 우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현재 의식으로 끌어내는 계기를 위해서 그런다. 그 뚱뚱하고 안경 쓴 사람? 야마후지 씨의 친구였는데 쓰기 심해 쓰기야마 이런 식으로 더듬어다 보면 정보를 더듬가다 보면 찾고 있던 정보가 의식 위로 떠오른다. 포토리딩만으로는 책에 담겨있는 정보가 머리 속에 입력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의식하면 자극이 되어 잠재의식에 입력된 정보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주의할 점은 키워드란 반드시 문맥상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키워드. 다시 말해서 인상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단어 말이다. 보통 책 한 권당 20-30개 정도. 좋다. 책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끄집어내 질문을 생각하고 노트에 적는다. 자,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 비즈니스 서적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목적은 책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 목적을 설정했을 경우 얻고 싶은 결과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미지해보자. 누군가에게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책의 개요를 이해했다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5가지 있어요. 주제, 의견, 배경, 근거, 결론. 아하! 깨달음. 책 한 권을 읽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2. 저자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3.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4. 저자의 생각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져 있나? 5. 저자의 결론은? 6. 내가 깨달은 중요한 점은? 7.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은? 이렇게 자, 정보를 양성하고요. 자, 포토리딩은 새로운 정보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기억 섬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지식, 아까 적었던 키워드와의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요. 끙끙대며 고심할 때 좀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욕조에 들어가 편히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정보가 있다 해요.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에는 분석적인 좌뇌가 활약한다. 반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작업, 즉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우뇌가 활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잊어버리고 편히 쉬는 게 좋다. 포토리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포토리딩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난해한 책에 익숙함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기 전에 포토리딩을 하고 다음날 그 원서를 읽으면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약해져 있다. 영어책을 읽을 때는 특히 중요한 효과다. 그래서 남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해 줄 때 포토리딩은 눈부신 효과를 발휘한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이분의 말은 다 믿어도 돼요. 재미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실험해보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포토리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포토리딩을 하고 있다. 글자를 담을 수 없는 어린아이는 그림책을 읽을 때 거꾸로 놓고 본다. 그래도 책에 담겨있는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 아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시간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영어를 잘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고 세계로 진출할 것을 결심한 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른다. 뛰어내릴 각오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한번 이륙한 비행기가 계속 비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이륙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준비 과정이 가장 힘든 작업이었으며 당신은 그 힘든 작업을 마치고 이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온 이상 당신에게 국제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질 때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미 활주하기 시작한 기체를 이륙시키려면 적절한 타이밍으로 조종관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된다. 그럼 적절한 타이밍이란 대체 언제야? 바로 지금이에요. 그 증거로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은가? 그 증거로 지금 이 5장을 읽고 있지 않은가? 기장의 아나운스. 준비는 끝났다. 이제부터 모험을 떠나려는 분에게 그 여정을 알려주겠다. 1장부터 4장은 모험을 떠날 준비고요. 자, 5장은 비일상으로의 모험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일상으로의 귀환입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 세미나나 전시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미나만큼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곳은 직결되는 곳은 없다. 단언한다.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니 그곳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야? 그렇다. 그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자신이 없어도 때가 되면 기회는 눈앞에 나타난다. 세미나와 전시회는 국제 비즈니스와 통하는 가장 빠른 입구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나와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해외 비즈니스를 성사시켰는지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았을 때였다. 생각해보니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너무나도 쉽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은 경우가 많았다. 국제 비즈니스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 계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일단 계기를 잡은 후에는 실적을 부르게 된다. 계기만 잡으면 성공할 때까지 80%는 도달한 셈이다. 완전 후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성공은 누구와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능력, 학력, 경험? 아무것도 상관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라.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굳이 친분을 쌓지 않아도 된다. 세미나는 그러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던져지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당신은 개처럼 꼬리를 흔들 수밖에 없다. 평생 기억에 남을 좀처럼 겪기 힘든 무서운 체험이다.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떠올리는 기억 중 하나는 분명 그 체험일 것이다. 어떤 제트 코스터보다도 무섭다.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게임이라고 치면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워프의 입장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분명히 세미나나 전시회는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입구일지도 몰라. 그런데 세미나 개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자, 내가 참가했던 세미나는 주로 비즈니스 관련이지만 참고 삼아 몇 가지 꼽아보겠다. 댄 S. 케네디의 마케팅 세미나, 포토 리딩 속독 세미나, 자크 워스의 고확률 세일스 세미나, 피터 클라인의 가속 교육 세미나, 마틴 세너드 전략 세미나. 당신도 이미 눈치챘을지 모른다. 실은 내가 이 세미나들을 알게 된 계기는 그들의 저서다. 와, 뭐든지 다 연결시키시네요. 자, 먼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라.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쪽에서 정보가 날아온다. 경영이니까요. 무료 뉴스레터, 전화 세미나, 강연회, 심포지엄 등 안내문의 종류도 다양하다. 광고 메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5년 후, 20년 후에 정보가 담겨있는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게는 미래에서 온 이 정보가 공짜로 주는 현금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가치 있는 메일이다. 자료를 청구하고 상품을 구매한 순간 당신의 주소는 미국에 인수된다. 그 결과 다양한 회사에서 DM이 날아오게 된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칸다 씨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대체 어떤 신문과 잡지를 읽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권말에 자세히 공개하겠다. 이 책 꼭 사세요. 제일 훌륭한 비즈니스 정보원은 해외에서 날아오는 DM, 즉 광고 메일이다. 이분 책 중에 DM 광고 메일을 활용한 책도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자, 첫째도 개업 타이밍, 둘째도 개업 타이밍, 셋째도 개업 타이밍.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비결이랍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3가지 마법의 구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굵은 글씨를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나와요. Hi Paul, my name is Masanori. I came from Japan to attend this seminar. May I ask a question? Would you be interested in promoting your products in Japan? 자, would you be interested in promoting your products
in Japan?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그 다음에 I do have product prospects already in Japan.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who would be the best person to get in touch with? 요게 중요하네요. 1. 상대가 일본과의 비즈니스에 흥미가 있는지 파악한다. 2. 자신의 신뢰성을 어필한다. 3. 다음 스텝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전제로 삼았을 경우 앞서 말한 마법의 구절이 얼마나 최소한의 말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구절. Would you be interested in promoting your product in Korea? 당신의 상품을 한국에서 프로모션 하고 싶은데 흥미 있으십니까? 라는 뜻이다. promote, 포인트, promote. 프로모션은 마케팅에서 브랜딩, 세일즈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멋진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기 마련이다. 그 다음, would you be interested in? 이라는 표현. 이건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are you interested in? 이라고 배웠을 테니까 말이다. 영어 공부도 시켜줘요. 상관은 없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정중한 표현, would를 붙이는 거죠. 별로 대수로운 질문은 아니니 난 이런 표현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고 실망하지 마라. 지금 기억하면 된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은 영어의 달인은 세일즈의 달인이 못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실력에 의지해서 상담해서는 안 되고 세일즈의 달인은 교섭을 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명한 세일즈 컨설턴트 자크 워스는 몇 년에 걸쳐 70종 업계에 종사하는 전 미국의 탑 세일즈맨 312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교섭을 할 때 세일즈맨이 상담의 25%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일즈란 유창한 언변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기술이라 해요. 그래서 멋진 에피소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의 자니 카슨 쇼, 유명한 토크쇼인데 사회자 자니 카슨이 세일즈의 달인을 초대했어요. 당신이 세일즈의 달인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시험 삼아 이 테이블에 재떨이를 제게 팔아보시죠 했어요. 그랬더니 How much will you pay for it?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Well, just $1. 그럼 $1면 사죠. 그러자 어떤 교섭 성립. 세일즈를 할 때 먼저 상대방에게 만족할 만한 구입 조건을 물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1 끝. 이미 상대의 고객임을 주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어필하고 판매할 능력이 있음을 알리고 상대가 만족할 만한 거래 조건을 내건다. 이게 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돈과 영어와 비상식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단지 이 인맥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어 실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5분 만에 절친한 친구가 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감성적인 마케팅이 이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다 마사노리 책 돈과 영어의 비상식적인 관계 2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